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토요일 저녁인데 여기는 지금 목요일 늦은 오후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오송 관련해서도 참사 관련해서 아직도 다 마무리가 안 되는데 매우 걱정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정부에서는 태풍이 오든 비가 많이 오든 어떻게 뭐 길거리를 다니든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각자 도생해야 돼서 정말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되는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골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네, 한신대 김준혁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네,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오늘 오셨는데요. 그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뭐가 달라졌을까? 헤어스타일? 네, 맞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영입니다. 네, 아니 그 머리를 파마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조금 눌러드렸어요. 네. 비를 맞고 오셔서 많이 떠있는데 훨씬 나으신데요? 원래 파마를 하는데 이번에 좀 한 2달 만에 해가지고. 아니, 뭐 여성의 원래 파마는 좀 머리가 길었을 때 보통 많이 하는데 짧은 상태에서 또 파마를 하니까 좀 약간 특이하기도 하네요. 아니 요새 남성들은 약간 핑클 파마라고 해서 이렇게 아니 나도 약간, 몇 번 했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핑클 파마 이렇게. 그 손질하기가 편하시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왜 하셨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디가 있습니다. 코디가 있으세요? 네, 하여튼 저희 지금 뭐 잼버리 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방금까지 녹화 전에도 이거 잼버리 어떡하냐, 이렇게 비 오고 태풍 부는데 이 콘서트는 잘 하겠냐, 사고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잼버리 전체적으로 뭐 전국으로 다 흩어졌더라고요. 이게 원래 모이는 게 잼버리 아닙니까? 모여서 야영하고 뭔가 고난 극복하고 모험하고 함께 우정 나누고 이게 잼버리로 알고 있는데 흩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분은 보이스카우트 네. 뭐 이렇게 보이스카우트. 잼버리 활동 해보신 적 있어요? 보이스카웃은 하긴 했는데 활동을 안 했어요. 예, 옷만 사고 사진 찍고 그냥 그때 내가 기록하기는 교육부나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할당을 해줬거든 학교마다 보이스카웃은. 근데 다 안 해. 다 안 해. 왜냐면 옷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우리 강제로 몇 명을 찍어서 해가지고. 있는 집 자식이요. 제가 반장을 했거든요. 그냥 반장은 강제야, 강제. 그래서 옷이 진짜 엄청 비쌌어. 엄청 비싸가지고, 그 옷 해서 옷 입고 사진 찍고, 끝. 1박 2일 야영했던 건 잠시 기억나고, 또 이제 걸스카우트 썼잖아요. 보이스카우트 있었죠. 그럼 보이스카우트 하면 걸스카우트 같이 노는 줄 알았는데, 야영할 때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 운동장에. 예, 못 넘어가, 저쪽으로. 저는 없는 집 자식이라서 학교에서 임원은 했는데 하고 싶어도 못했죠. 회비가 비쌌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옷값이 비쌌어. 옷값이 네, 비쌌어요. 비쌌던 것 같아요. 반복, 예, 그죠? 꽤 비싸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잖아요. 저도 반장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여기 비싸서. 그럼 반장 모임이야? 반장 모임입니다. 회장 반장 모임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좀 비싸고 저는 비합리적인 것 같아서 하여튼 못했어요. 안 했나 못했나. 근데 어느 날 애들이 그런 거 입고 오면 너무 부럽더라고. 되게 이뻤어, 옷이. 주로 학교 그 방과 후에 저녁쯤 어스름할 때 네.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이 학교 운동장에서 모였던 기억이 나요. 맞아, 그게 맞아. 이제 야영을 하는 그들의 보이스카우트의 어떤 활동 범위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전 세계에서 함께 하는 것이 유쾌한 놀이. 이래서 야영 놀이를 하는 게 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관광으로 지금 완전히 전향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네. 이런 거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에 참여한 저희 선배님들이 계세요. 네. 한 30년, 40년을
이 스카우트 활동을 하셨던 이제 초등학교 교사분들이었죠. 대장분들이. 예, 대장들이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보통 이제 2,000명, 2,5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책임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캠프장이라고 합니다. 캠프의 장. 예, 뭐 캠핑장이 아니라 이제 캠프장이 되는 거죠. 캠프 헤드. 예, 예, 네. 헤드가 되는 건데 이제 이분은 그 외국 친구, 우리나라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외국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부캠프장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 말씀이 일단은 이 지금 전국으로 분산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다. 왜 납득이 안 가는 거냐? 애초부터 태풍이 올 거를 다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태풍이 왔을 때 대안을 다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일대 학교로다가 옮겨가서 거기서 또 다른 그 캠프를 진행하는 것들, 또 다른 잼버리를 진행하는 것들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전국으로 다 분산 배치하고 뭐 한류 문화를 갖다가 보여준다 어쩐다 관광으로 돌변하면서 이 캠프장들의 역할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일종의 해임이 된 거야, 해임이. 해임이 돼가지고 그저께 뭐 이상민 장관이 이제부터 중앙정부가 책임집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 보직 해임 돼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학생들은 이제 배치받아서 가잖아요. 가는데 이분들은 전혀 어디로 가라 소리도 없어 다 집으로 돌아갔어. 예, 집으로 돌아갔는데 휘발되셨군요. 내가 휘발된 거야, 휘발됐는데 이따 좀 자세한 이야기 또 들은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애초에 계획도 없고 세계연맹 자체가 이걸 반대했어요. 이런 일들 자체를 그걸 갖다가 저는 이 대통령실이 난 이걸 다 무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는데 일시적으로는 뭐 이게 좀 편하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잼버리가 1920년에 영국서 최초로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잼버리 100년사에 1902년. 우리나라는 완전히 1922년. 흑역사, 완전히 흑역사가 이번에 펼쳐진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또 저는 몰랐었는데 좀 이걸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잼버리가 매년 열리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4년에 한 번씩 번씩, 열리는 예. 거고 이 대상이 딱 정해져 있대요. 만 14세, 17세.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하는 청소년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을 때 14세, 17세한테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온 사람들이 이걸 엄청나게 준비하고 기다렸던 청소년들이 온 건데 그럼 이들의 기억에는 뭐 지금 BBC에서는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다 뭐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잼버리를 보낸 주최 측이라던가 각국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테러블한 나라로 기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좀 영업사원 1호께서 어떻게 정리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우리나라 물품을 사며 누가 우리나라 관광을 오고 무슨 외교를 할 때 우리나라가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억 속에 머리를 잡혀 있으면요. 참가한 청소년들 참가비도 꽤 높았잖아요. 600만 뭐 원 몇백만 원씩 내지는 뭐 하더라고요. 800만 원, 네. 항공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스카웃의 정신이라는 것이 준비하라라면서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대회에 온 이 아이들이 정말 불행했던 건데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심각했던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위생.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쓰레기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벌레들. 그러니까 해충에 의해서 막 온 몸이 뜯기니까 뜨거운 날 샤워도 제대로 못하지, 화장실 더럽지, 상상만 해도 저희가 견디기가 힘들 정도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누가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대회를 잘 마치고 난 뒤에 책임 소재를 따지자고 하니 저희도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태이긴 하지만 전혀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 국제적 망신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불행한 대회에 참여한 그 아이들의 그 평생의 그 기억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글리 코리아일지 진짜 영국하고 창피하다, 미국이 그 결정적으로 빨리 나간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화장실하고 쓰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래 화장실은 전체 인원에 맞춰가지고 약 한 4,500개 가까이 설치하기로 했는데 10분의 1로 줄었어요. 400개 조금 더 설치를 했어요. 예. 일단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4만 5천 명 중에 예. 400개. 야, 네. 그건 뭐 그런데 이 화장실을 청소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네. 청소 용역업체가 없었던 건 아니고 네. 청소 용역업체가 있긴 했는데 너무 적은 인력이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화장실 있으면 한 번 가고 물 한 번 쭉 뿌리고 하루에 한 2번 정도 물 쭉 뿌리고 마는 수준이었던 거죠. 한덕수 총리가 좀 가서 해주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장지 있고 물 잘 안 내려가고 네.
원래 화장실 문화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렇죠. 세계 화장실협회를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 화장실 문화 운동을 전개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저희 선배님이 있던 부캠프장이 외국 그 사람이 딸도 이제 처음에 와서 이틀을 서울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아버지한테 전화했을 때 아빠 대한민국 화장실 너무너무 좋아요. 서울에 호텔 막 이런데 또 어디 뭐 개방돼 가고 뭐 지하철 시설문화하고 뭐. 너무 좋다고 했다 여기 가서 쓰러진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뭐 엉터리 아닙니까? 화장실 자체가 그냥 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여기에도 쓰레기를 치우질 않았던 거예요. 쓰레기가 나흘 동안 쌓여있는 쓰레기를 하나도 안 치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캠프에 있는 조직위 사람들이 이 쓰레기는 전라북도 담당이었대요. 그래갖고 담당 과장이 왔는데 왜 쓰레기를 안 치워가냐, 제발 치워가 달라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분리수거 안 해서 안 치워간다. 아니. 그래갖고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분리수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나라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분리수거를 안 한다. 실제로 유럽 가보시면은 그 캠핑 제가 25일 했었거든요. 캠핑할 때 보면 그냥 다 봉투에 담아서 그냥 다 버려. 그냥 다. 뭐예요? 위주도 그렇고. 예. 근데 그때 이제 담당 과장이 아니 이거 원래 처음부터 분리수거를 하기로 했던 건데 왜 분리수거를 안 하느냐. 근데 실제로 분리수거를 갖다가 옆에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없었고 그리고 그 캠핑장들이 그 많은 학생들을 다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와갖고 거기다 쓰레기장에다 버리는데 그걸 분리수거 안 했다고 안 치워가고 나흘 동안 그 악취가 썩은 내가 얼마나 심했겠냐고요. 결국은 총체적으로 이 조직위원회라는 이 구성 자체가 제대로 안 굴러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조직위원회에 스카우트 전문가들이 없었어요. 조직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가부의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문체부 또 저기 행안부 또 뭐 전라북도 이런 데서 다 파견온 공무원들이 그 전문가들을 다 거의 대부분 배제하고 물론 일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잼버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스카웃은 이렇게 운영하는 거다 했을 때 공무원적 마인드로 아니야 문서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잼버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왜 스카우트 전문가 있잖아요. 명예 총재이신 대통령. 맞아요. 지시를 안 하셨나 보죠? 전문가이신데. 근데 이게 스카우트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도요 한강에 그 고수부지에 캠프 야영 매일 해요 매일.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 바로 화장실도 갖다 놓고 그 쓰레기 치우고 늘 반복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그 한강 근처 살아가지고 그렇지만은 아마 다른 전국에서도 대한민국의 그 야영 이런 뭐 백패킹 이런 게 워낙 절면된 문화가 돼서 상당히 그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웬만하면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사고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면 한강에서 정말 그 여름 같은 경우 정말 뭐 10,000명 가까이 몰려갈 때도 있거든. 한강에만. 네. 사고 터진 적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왜 유독 윤석열 여권에서만 예를 들면 할로윈 축제 6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터졌는데 맞아요. 터지고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전원 행사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경찰 행정력, 그 화장실 처리 문화, 그리고 야영 문화 등 세계 최인류국인데 왜 이 정권만 들어오면 다 사고 터지냐? 아니 그러니까 변 대표님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의 한강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공간 안에 샤워장 깨끗하죠. 다 들어있어요. 예. 해수욕장 가면 샤워장 다 다 깨끗해요. 화장실 다 깨끗해요. 여기는 이렇게 천막 쳐놓은 거야. 봤겠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저 어디 저 시골 산골짜기 저 환갑잔치 할 때 그 저 샤워하기 위해서 텐트 쳐놓은 거 천막 쳐놓은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 문제 이런 게 나오듯이 완전히 샤워장에 갖다 놓거든요. 그렇지. 그냥 그게 다 발달이 돼가지고 이게 다 해서 통으로 들어서 통으로 딱딱딱 갖다 놔버려요,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도 안 되니까 안전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샤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천막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냐고 그게. 저는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게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게 일단 둘째치고 이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이 제때
투입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투입된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움켜쥐고 이것을 놔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제가 수밖에 없는 일반 거죠. 생각으로 샤워장, 쓰레기장, 화장실은 용역업체 한 20개만 딱 되도록 해줬으면은 처리가 안 될 끝나는 수가 거예요. 없거든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 관련해서도 이번에 들통이 하나 난 게 있잖아요. 텐트. 그게 뭐 사실 25만 원짜리로 구매를 했는데 구체적 브랜드까지 보니까 나왔어요. 브랜드까지 쿠팡으로. 나와서 7만 8천 원? 8만 원? 쿠팡에서 정도라면서요? 77,000 원. 완전 이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 잼버리 관련해서 명예총재로서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 6월에요. 이번 잼버리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 전라북도와 의회가 긴급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여기서 78%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0억밖에 지원을 안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났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용역업체 선정이라던가.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전적으로 이거의 책임은 정부에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이제 혹시 이 예산 과정에서 문제가 어딘가에 슈킹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이번에 분산하는 과정에서 예멘, 시리아 뭐 입국하지도 않은 맞아. 나라의 대원들 코미디. 거의 한 300명 그리고 이미 출국한 대원, 홍콩 대원들 숫자까지 다 포함한 이걸 보면 전체 숫자를 가지고 사실 이 대원 한 명 한 명 참가비 100만 원만 쳐봐요. 네. 교통비 빼고. 이 숫자에 대한 다른 예산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총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걸 이후에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에 에러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뭔가를 하려는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구멍이 생길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화 한 통이면 총 지금 이동해야 될 숫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국했는지 입국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아, 기본이지. 아니, 그게 안 맞아 지금. 네. 아니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든 행사가 아니라요. 7년 걸린 행사라잖아요. 4년에 한 번씩 한 거고. 그러면은 적어도 올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부터 뭐 계속 뭐 국정감사? 국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준비가 그냥 계속 있었던 건데 이어져 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가 있으며 회계 처리 이거 분명히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 뭐 국정조사든 뭐든 조사해야 되고 그 안에 뭐 어떻게 돈이 들어갔고 뭐 문서랑 이런 거 다 검증해야 돼요. 이거 보니까. 근데 뭐 예멘들 너무 웃겼어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멘 사람 175명을 뭐 어디 대학교 있는 데다가 충남 마련해놓고 홍성의 해전대학교. 근데 네. 식사 안 뷔페까지 다 뷔페까지 만들어놨어. 안 왔어. 한국에 입국을 안 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마추어 아니에요, 정말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시리아도 그렇잖아요. 80명. 그게 아마추어가 아니 제가 보기에는 조직위에서 처음에 발표했던 158개국 4만 5천 명도 이거 전체 숫자가 제대로 파악된 숫자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냥 전체 예산으로 잡아놓고 이후에 실제로 들어온 사람은 뭐 40개국에 뭐 한 4만 명 만약 이렇게 통계가 됐다라고 해도 이 액수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1인당 제공해야 되는 뭐 음식도 달라질 것이고. 근데 지금 그것을 전체 큰 통에서는 부풀려 놓고 이후에는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 얼마나 일 잘하는 공무원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공무원 사회 시스템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 정부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양평고속도로도요. 근거 자료와 예타 보고서나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다 제출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로가 휘어 갑자기. 근데 지금 이 잼버리도 예산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행사잖아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사람이 지시를 내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행하게 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조직이 원래 기본에 들어가 있어야 될 스카웃 연맹 사람들은 배제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단순한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새만금이라는 그 지역에 뭐 전 세계에 있는 스카웃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문화 교류하고 그 내부의 스카웃끼리 교류하고 그래서 이 스카웃 학생들이 이제 다른 나라 학생들하고 하려고 영어 공부도 하고 다른 나라 문화도 사전에 공부하고 언어도 익히고 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거기서 다양한 뭐 체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생존 게임 그래 뭐 그런 것도 하고 스카웃 내부에서의 어떤 여러 문화 교류 이런 것들도 다 하는데 이건 큰 틀에서 보면 한 공간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요 공간만 잘 준비되면은 문제가 없는 건데
이 공간 준비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기 너무 더운 데다 진짜 솔직히 새만금 나무 한 그루 없는 데 하니까 뻘에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어. 그렇죠. 그래서 35도가 넘고 하니까 그늘막을 해달라. 그늘막. 기본이죠, 그거. 그러니까 이 저 텐트에 보면 이제 그늘막 이렇게 쭉 치는 거 있잖아요. 조직이가 거부했어. 그래서 그늘막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위에 지치고 쓰레기에 지치고 벌레 샤워하려고 보니까 물리고. 샤워장은 완전히 뭐 저 어디 정말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샤워장이 되어 있지. 거기에 천막 열고 들어. 우리 70년대 대천해수욕장 그 천막 수준 샤워장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전시회도 이거보다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변 대표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잼버리보다 감옥이 차라리 편하겠다고. 진짜 오징어 게임을 네, 보여주려고 네, 했나? 네. 아, 참 이게 근데요. 개영식 같잖아요. 대통령 부부. 그냥 막 엄청 환대 받으면서 뭐 좋다고 하고 못 일어나고 뭐 하는 개영식 같잖아요. 그럼 이거 본인이 명예 총재고 총력을 다하고 막 지시도 많이 하고 온갖 폼은 다 쟀어. 근데 여기에 한마디를 얘기 안 하시네요? 왜 한마디를 얘기 안 하실까?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창 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 내외분이 그 환호 받았던 그 장면을 떠올리고 개영식에 온 것 같죠? 네. 근데 이후에 지금 이 사태가 근데 본인이 벌어지니까 스카우트 출신이라고 사진 공개하고 건국일의 최초의 스카우트 출신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개영식 때도 자기 이름 다 팔고 그랬으면 나타나야지. 나타나야죠. 한덕수가 와서 설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스카우트복 입고 나타났어야지. 맞아요. 네. 손 만지다가 아예 거론도 안 하고 거론도 싹 안 모른 하고. 채 하고. 맞습니다. 거론도 1도 안 하고요. 이제 막 여기저기서 외신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실 외신이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묻혔을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신에서도 나오고 이제 난리 법석이 났는데 그때도 편안하게 어디선가 뭐 마음은 불편하셨을지 회먹방 모르겠지만 했잖아요, 회먹방. 회 드시면서 휴가 갔다가 하루 먼저 왔습니다. 휴가 갔다가 굉장히 하루 일찍 오셔가지고요. 경무에 시달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선 오셔서 태풍 잼버리 총력 대응해라. 그리고 그다음 긴급 총력 대응하래요. 지시가 내려진 게 원래 K-팝 공연을 6일날 하기로 했던 거였잖아요. 행사 내용 안에. 근데 그것을 11일로 미루면서 폐영식 날로 미룬 게 출국하려는 아이들 발목을 잡고 싶었겠죠. 그렇지. 딱 근데 그거지. 걱정스러운 게 그날 6일날 했으면 태풍 걱정은 또 안 해도 됐거든요. 엉망진창이야 그야말로. 아니 6일날 왜냐면 그 행사는 밤에 하기 때문에 할 수 그거는 있었어요. 오히려 문제가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연기하면서 거의 지금 한국의 대중문화 업계를 지금 다 쑥대서 만들어놨거든. 한 번 연기하는 거. 아미도 적으로 돌려놨어 지금. 축구 뭐 야구 다운드 연들어놨고. 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 이제 뭐 행사가 벌어졌겠지만은 태풍 때문에 리허설도 못 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뭐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이게 마지막에 저렇게 졸속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뉴스는 오늘 목요일인데요. 지금 무대 설치를 막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이 무대 설치가 한 일주일 이상 걸려야 되는 되게 약간 예민한 작업인데요. 지금 무대 설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대요. 태풍 때문에 이게 막 조명 같은 거 날아가고 거기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위험해서 못 한다. 아니 전기 잘못하다가 네, 근데 감전돼요. 아니 우리한테 네. 계속 문자 오잖아요. 재난 문자, 야외 활동 맞아요. 자제하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싸움이 나서 뭐 우리 죽으라는 거냐 뭐서 난리 법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심지어 그 이 큰 공연을 하는데 리허설 한번 못하고 공연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 그 프로 가수들은 어떤 입장이겠냐고요. 아니 가수들도 문제인데요. 리허설이 할수 가수들의 동선이랑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안전 동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관객이랑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잼버리 같은 경우도 작년에 리허설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갔다잖아요. 그렇지. 네. 프리잼버리를 네, 했어야 그- 되는데 그거- 그때도 날 네, 덮고 맞아요. 했다고 안 한 거야. 날 덮고 했다고 해서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걸 거꾸로 했어야지 맞습니다. 문제점을 파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반성을 못하고 이 문제점이 어딘지 모른다는 게 또 나타난 게 그 잼버리 예비 잼버리를 안 해서 지금의 사태가 또 발생한 거일 수도 있는데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공연을 또 리허설을 안 한다? 난- 아니 어쩌자는 겁니까 난 좀 도대체?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우리 큰 아들 작은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이번에는 아이브가 참여를 못 하잖아요. 아이브 오기로 예. 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다시? 전격으로 또 오기로 했어요. 어디 뭐 또 뭐 뭐가지 비틀었나 보죠. 세무조사 또 했나 보죠. 원래 일정들이 빡빡하게 있을 사람들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발표 났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브는 없었는데. 아니, 제가 아까 보니까 아이브도 참석하기로 아이브, 했다고 이제 이제 막 나왔더라고요. 그 아이브 참석하면 참 세계적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했는데
혹시 이제 다 우리 네, 네. 여기 우리 임세은 대표님만 좀 나이가 우리보다 좀 어리고 우리 그나마 아니라 다들 나보다 한참 어리기 때문에 기억 못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젊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알아요. 기억합니다. 기억해? 저도 기억해요. 거기에 송골매. 송골매가 아, 공연하다가 배철수 씨 감전돼서 쓰러진 바로 거. 무대에서 예. 쓰러졌어요. 진짜로? 그렇지. 일자로 이렇게 쓰러졌지, 일자로. 비 오는 일자로 날이었어요? 아니야. 그건 내부에서의 문제, 실내였는데 내부에서의 어떤 예. 감전인데 실내도 그렇게 감전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전기 또 전자장비 옛날에 가수들이 귀에다 꽂고 이런 거 안 했거든. 지금은 다 꽂고 하잖아. 이거 저 맞아요. 옛날 마이클 잭슨이 이거 꽂으면서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더 유행이 된 건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건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뭐 지금 예상대로 한다면은 태풍이 지나갔을 거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장비들이 다 물에 젖어 있는 상태가 돼서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나는 그래서 굉장히 안전 문제가 역으로 걱정이 되고 거기다 잠실 주경기장 이제 잔디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상암 그러니까 네. 상암 거기 그 뒤로 경기나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참 걱정이에요. 저희 지금 날짜로는 모든 것이 두렵죠. 왜냐면 맞아요. 준비를 제대로 못할 환경인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뭐가 지금 제대로 행사가 되겠냐는 걱정. K-팝을 결국에 18개까지로 다 긁어 모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저거 정권 무너지면요. 저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게 일주일 만에 K-팝 18개를 모았다는 얘기는 그쪽 스케줄 다 박살냈다는 네, 얘기죠. 저거. 네. 분명히 저거는 그냥 강제로 끌고 온 건데. 포갑적이죠. 그 박근혜 탄핵 때 이제 실제 국회에서는 뇌물죄로 통과시켰는데 뇌물죄로 아직까지 수사가 똑바로 안 된 상태에서 헌재가 판결될 때 결국은 뇌물죄 적용 못하니까 기업자 유치매로 탄핵시켰습니다. 기업자 유치매. 아. 지금 이거 다 아이돌들 똑같은 전부 거, 다 엔터 기업들인데 네. 그냥 비틀었잖아요. 저 보나마나 그냥. 그 지금 뭐 뉴진스가 이제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굉장히 인기 많은 그룹이잖아요. 근데 뉴진스가 지금 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8월 9일에요. 그때 뭐 뉴진스가 온이 많이 할 때였는데요. 방심위에서 뉴진스가 어떤 한 가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뭐 아이폰과 콜라보를 했던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아이폰 간접 광고를 했다 이래가지고 방심위가 심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뉴진스가 오기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전후 관계는. 그러니까 이제 목 쬐고 있는 거죠 지금 한 명씩. 이제 좀 BTS가 걱정되는데요. 아니 BTS? 나는 BTS는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했지만 나는 못 나와서. 군인 두 사람은 난 마지막에 깜짝 쇼로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 안 돼.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깜짝 쇼로. 대박이다 진짜. 이상민 장관이 이제 뭐 K-팝 공연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 잘할 것처럼 얘기했고 그때 또 제가 웃겼던 거는 여가부 장관도 위기 대응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어요. 막 도대체 제가 그때 보면서 이 사람들은 머리에 뭐가 AI가 장착돼 있어서 해야 될 답변을 그냥 미리 입력해두고 하는 게 아닐까? 실제 벌어지는 상황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바이러스가 침투했나 보죠. 지금 그리고 지금 더 황당한 거는 계속해서 여가부 폐지까지 이어가면서 이 주무장관이 여가부 장관에게 책임을 몰아갈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지금 북도, 전라북도. 그냥 전라도 잼버리로 얘기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전라북도 잼버리.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을 여가부도 이제 빼버리고 전라북도에 몰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이 뭐 기업자유 침해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잼버리 관련해서 새만금의 조직위는 다 이제 철수를 했고 전북도청 공무원 100여 명, 전북도의회 뭐 의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웃깁니다. 삼성, SK 직원 200여 명 등이 뒷정리 중이다. 삼성, SK 직원분들 아니 지금 왜 갔죠 거기에? 대기업한테 네, 이번 협조했죠. 토요일 날 하는데 그 기업당 뭐 10명씩 뭐 그건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차출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기업이 이제 직원들한테 나가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노조가 지금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쌍팔년도식이냐. 이거 완전히 저 독재국가, 야경국가 이걸로 가는 거지 이게. 너무 당연한 게 공무원들도 반발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공문도 아니고 그냥 기재부에서 억압하듯이 그저 그냥 일괄적으로 문자인지 뭔지 보내서 무조건 나와서 협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간 회사는 오죽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해야 되지? 하지. 그러니까
그 인솔 관련해서 이제 공기업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인원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이 안에 뭐 산업은행 직원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뭐 어떤 직원의 보도에 의하면 공문도 아니고요. 이게 근거가 남을까봐 전화를 까왔대요. 대통령실입니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전화를 왔대요. 했다고. 근데 만약에 하는데 기재부에서 기재부입니다라고도 하고. 산업은행에 전화가 오면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냐고요. 이게 협박이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이거 나중에 전부 다 이제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가지고 분명히 이제 법적 문제 될 거예요. 진짜 이건 어떻게 완전 감당하는 거지? 직권남용이지. 직권남용이고 일종의 또 배임일 수도 있고. 자, 그렇죠. 보세요. 국가 권력. 지금 원래 잼버리는 이 태풍이 오게 됐을 때 인근 학교로다가 야영지를 옮겼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그 새만금으로 돌아와서 폐막을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에요. 8년 전에 일본에서도 그랬거든. 태풍이 와서 이틀 동안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잘 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런 안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안이 바뀌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다 몰아가고 기초자치단체가 이 지금 잼버리 관련된 세계인 여러 나라 사람들의 비용을 다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우리 세금으로다가 갑자기 다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안 써야 될 돈이야. 지금 각 지자체마다 돈이 없어갖고 좀 난리인데 여기에 막 작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해당 공무원이 지금 이 태풍 지금 이거 막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일부 막 학생들 스카우트 대원들 인솔해서 다니고 여기 미술관 가야 되고 어디 놀이공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딱 이런단 말이죠. 지금 경기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지금 막 왕창 와버렸잖아요. 왕창한데 그 와중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확인이 아직 되진 않았는데 그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화장실 청소 갖고 뭐 했던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먹은 도시락값 12,000원 좀 페북에 올라오고 난리 났잖아요. 이게 지금 실합니까? 네. 말이 되는 겁니까? 나 진짜 미치겠다. 아니 근데 소송 워낙 반 대표님 많이 하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있는 그 잼버리 관련 협회도 이번 일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써서 몇 년 동안의 운영비가 이번에 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이제 일을 못 한다고 하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소송 뭐 괜히 민사소송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하긴 하는데 이게 국제가에 가게 되면은 그게 힘들죠. 국제간에서 하게 되면. 그래서 하기에는 예. 지금 그 영국하고 미국 부모들은 소송하겠다고들 지금 하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영국 법원에서 하느냐 또 서울에 와서 하느냐 이거 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복잡하네요. 쉽지는 않아요. 국제에서 하는 게.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더 책임 소재를 전북도에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소송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이태원 참사 때도 네. 그 희생당한 그 외국인들 소송 준비하고 했었거든요. 이란 예,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이번에 또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이 안 오니까 이제 본인이 가신 것 같긴 한데. 제가 한 가지 말해서 마지막에 그때 2000년도 때가 그때 조사하다가 아마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인이에요. 희생자가 예. 미국 법원에다가 넣었을 때 미국 법원이 받아줬을 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 그게. 엄청나게 손해배상할 수. 예, 그러니까 한국은 더 이상 이거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다 한다는 미국 법원이 받아주는데 그럼 미국 법원에서 이겨버리면요. 지금 그 한국의 그 강제동원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그 기업을 한국에서 이겨버렸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기업들의 뭐 자살 압류하고 이런 사태가 가는 거예요. 그 비슷한 논리로. 막 하게 된다면. 그럼 잼버리도 만약에 민사소송으로. 만약에 영국이 영국 법원에 넣는데 영국 법원 입장에서 한국은 이런 나라 신뢰 안 하겠다 여기서 하겠다면은 영국 이겨버리면요 만약에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지만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진짜 국격 실추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OECD 선진국에서. 근데 또 한 총리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갖고 또 뭐 가서 네 변기 닦는 모습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내가 물 내리고 묻은 거 지웠다. 아니 이게 한 총리가 할 소리입니까 진짜? 지금 이제 전라북도 도청 넘어가네. 공무원들 또 전북 지역에 있는 많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화장실 청소에 다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화장실 갔더니 막 진짜 휴지는 이렇게 여기 쌓여 있지, 변기는 뭐 엉터리지,
이런 걸 갖다가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갑자기 동원돼 가지고 가갖고 막 송소를 할 때 이 사람들 이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냐고. 근데 용역업체는 뭐 하고 있죠? 화장실을 가져오는 용역업체가 다 알아서 정리하는 건데. 용역업체가 너무 적은 인원. 그럼 지금이라도 예. 용역업체도 돈 풀면 되잖아요. 해야지. 지금. 그랬어야 맞는 거지. 그랬어야지. 지금 이 전문가들이 보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게 대행 업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왜 안 했냐고. 아니 난 그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정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그때 한참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요. 대행업체가 어디지? 우리가 계속 그 얘기했어요. 없어요. 우리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제 학술 대회에 참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주관하는 학술 대회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주관 대행사를 선정을 해요. 보통 이제 1억 이상의 국제 학술 대회만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학자들 뭐 또 불러야죠. 또 비행기표 또 정리도 하고 호텔 정리도 하고 학술 대회 진행도 하고 또 뭐 동시 통역도 해야 되고 이러면은 그걸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들한테 맞아요. 요청을 하거든요. 그게 행사의 손발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당연히 여기와 관련돼서 이 기반 만들고 하는 거 이건 큰 틀에서 조직위가 하지만은 전문가들이 하지만 분명히 대행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있어야 됩니다. 안 보여요. 대행사가 없는 거예요. 전정고시처럼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인가? 혹시 대행사가 전 정권인가요? 혹시 전정고시 아니야? 대행사가?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공무원이 아까 청소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한 1,000명 가량이 이제 차출됐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민 장관한테 물었어요. 기자가 이거 맞냐? 차출된 거. 근데 모른대. 왜 맨날 모릅니까? 여기는 그렇게 모르는데 장관직 왜 합니까? 아니 우리도 아는 거를 왜 본인만 몰라요? 여기는 모른다고 하는 게 뭐 답입니까? 책임 뭐 회피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문제될 것 몰라야 같으니까? 돼. 책임 안 지려면.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야 진짜? 진짜 아니 이상민 장관이 너무 그 화난다, 행사 치르기 하루 전날 한 바퀴 쫙 돌았어요. 돌고 인터뷰 뭐라 그랬어요? 가장 안전한, 가장 좋은 잼버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뭘 돌아본 거야 도대체 뭐를?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그 5일인가에 그걸 돌았어요. 도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다 보니까 외국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영어를 씁니다. 헬로 뭐 나이스 투 미츠 그러더니 I'm graduate 하버드. 나 하버드 출신이라고. 아니 다들 뭐 하버드 졸업했다고. 아니 다들 병 걸렸어? 아니, 진짜 어쩌라고?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국민들 열통 터지라고 지금 작정했어 지금. 와. I'm graduate 하버드 어쩌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물었냐고 하버드. 한마디 해보십시오. 나 지금 너무 화났어 지금. 황당하네. 어우,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있었어요. I'm graduate 하버드라 얘기합니다. 하버드 졸업하고 나면 화장실에 가서 티슈로 이렇게 닦기도 해야 된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랬구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이제 책임 소재가 명확히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좀 냄새가 나죠. 어딘가 한 명에게 뒤집어 씌울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변 대표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여가부 폐지됩니까? 폐지 안 한다고 유엔에다가 보고 올렸잖아요, 이미. 아 진짜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유엔에다가 대통령 공약인데 또 휘발됐어요? 여가부 폐지 안 하겠다고 아. 여가부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사기친 거예요. 사기 많이 치네. 사기친 거예요. 진짜 예. 사기쳤네요. 심지어 예산도 많이 이만큼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현숙 장관이 여러 가지 사고를 땅땅땅땅땅 쳐놓고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잠적했어. 글쎄 말이에요. 10분 왜 남겨놓고 그럴까요? 잠적을 해버렸잖아요. 어디 갔을까?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추측해 봅시다. 받은 거 아닐까? 꼬리 장관은 자르기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고. 근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장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이제 도움을 줬겠죠. 그러니까 장관까지 했을 텐데 이력이 보니까 KDI 출신이더라고요. 네. KDI 출신이 거기에 맞는 장관을 하면 되지. 왜 여성가족부 장관을 전혀 자기와 평생 연관성도 없는 거, 본인이 여성이라고 하는 거 말고, 물론 이제 가족도 있으니까, 그 뭐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공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저는 무엇보다 그 김현숙 장관이 어떤 자리에서든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제가 마치 AI가 장착돼 있어가지고 입력한 값 외에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로 느낀 게
지금 그 잼버리 야영장이 얼마나 뜨겁고 비위생적이고 문제가 많은지에 대한 그 하소연들이 엄청났잖아요. 그러면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네.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상민 그리고 뭐 이 김현수, 이 뭐 윤석열 뭐 포함해서 이번 정부의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는 사람 모두 다 이상할이 많지, 정말 귀결이 많지, 공감 능력이 제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문제는 지금 그 현장에서 진짜 뭐가 심각한 문제인지를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태국에 어떤 사람이 왜 그 샤워장을 들여다봤다고 해서 이 성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을 했으면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도 그냥 주변에서 보고받은 대로 본인은 읊고 있어요. 경미하다 그랬죠. 예, 문화적 차이 경미하다. 그 이상은 질문하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이러고 어떻게 장관직을 무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 되는 그냥 그림 같은 존재들처럼 보여서 저는 이 진짜 난생 처음 보는 정부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자체가 워낙 독특할 정도로 관광객 모드로 담았거든요. 관광객 그때 이 신림동 그 폭우 사건 때도 구경거리 난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도 여기서 이렇게 죽었어, 여기서 쓰러졌어. 나는 그 딱 보면서 이 사람이 그 폼페이 이 유적을 가면요, 그 단체로 가가지고 여기가 화산 폭발했어. 그래서 이거랑 똑같더라고, 자세가. 근데 이번에 또 이 수해 현장에 가더니 큰 바위가 이렇게 굴러왔어. 그러니까 손 흔들었잖아요. 손 완전 흔들었잖아요. 그 관광객 모두 재밌는 거 볼거리 난 거야, 쉬는 구경거리. 동안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 장관이나 총리가 그걸 따라하는 것 같아. 저렇게 해야지 내가 잘 보이겠구나. 대통령 네, 코드 대통령처럼 맞추는. 해야지. 그래서 다 지금 따라하는 것 같아. 코드를 맞추는 왜냐면 일반인만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참사 현장 가서 이렇게 구경거리처럼 얘기하는 게. 그럼요. 근데 일제히 그런다는 얘기는 윤석열의 이상해. 코드에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바이러스라니. 마치 윤석열 정권에서 날리면 이후로 어떤 경우든 사과를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놔서 막 덤벼대잖아요, 전체가. 사과를 안 하고. 그랬듯이 참사만 벌어지면은 관광객 모드로 가는 게 이미 이 정권의 하나의 틀이에요, 틀.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뭘 믿고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뭐 국정조사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전라북도를 타켓으로다가 이제 감사원 감사, 세무조사, 아니 압수수색? 세무조사가 아니라 압수수색 뭐 이런 거 막 네, 들어갈 네,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시작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전라북도 공직자분들이 야 이거 우리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화장실도 가서 막 치우고 뭐 다 했는데 근데 앞으로 공무원이 누가 일을 하겠냐고요. 맞아요. 누가. 그래서 제가 역설적이게 희망을 하나 보고 있는 거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진 이 상황에서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또 친구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번 선거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총선을 뛰겠다고 결심한 사람 중에 하나로 총선이 진짜 걱정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아무도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상부의 지시도 안 따를 것 같고. 그래서 한 줄기 희망은 그래 선거관리 생각보다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안 하면 되니까. 안 할 것 같아서. 이런 불행한 불행이죠.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쨌든 그런 시스템 안에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뭘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각자 도생이죠. 숨쉬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부산 엑스포는 이제 절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나 아니면 어떤 중요 국제 행사를 어느 누구도 유치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내년 1월에 강원도에서 열리는 청년 동계올림픽 어떻게 해요? 지금 준비된 거 하나도 없답니다. 그때 또 다 안 올 것 어려워요. 같은데요? 동면이에요, 동면 또.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도. 걱정돼요. 유니버시아드 대회 청소년 동계 올림픽으로 네. 제가 들었는데 청소년 동계올림픽이요? 왜 1월 달에 강원도에서 유치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국제 행사든 무슨 행사든 이제 행사가 그냥 없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국민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근데 윤희숙이란다 또 죄송합니다 윤희숙 의원님. 그 김현숙 장관 뭐 이분이 뭐 해임이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아까 브리핑 취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가 있었나 봤더니
그 우리 잼버리 참여했던 어떤 나라의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태권도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팔자 좋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기자가 그 전에 물었어요. 그 예산에 그 예전에 안전 예산 깎은 거 그거 책임질 수 있냐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거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회 차질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장관이 뭐라고 했나 하면은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이 대답의 태도가 뭡니까? 아 그래 싸워 차라리.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이게 장관이 부처의 장관이. 그 전에 입력된 값이요? 부처회의 할 때도 그랬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부처회의 할 때도 장관이 지금 싸우자 그러는 거냐고. 차라리 싸우자 그냥. 차라리 싸우고 싶어. 반박 진짜. 논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더 황당한 거는 그 외국 학생들한테 잘해주는 거는 그래요.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외국에서 온 혹은 외지에서 온 손님들을 잘해주는 거는 뭐 너무 잘하죠. 미덕인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개판이야.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뭐 300명, 400명은 어디 그냥 교회, 체육관, 뭐 강당 이런 데다가 그냥 통으로 몰아놓고 그러니까 지금 그 학부모들은 지금 또 난리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너무나 그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옛날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식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그 미국이라든가 서양 사람들에 대한 이 사대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외국 학생들은 잘해주고 우리 애들은 뭐 대충 해줘도 돼. 이게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자체가 뭐 본인이 숭상하는 게 뭐 미국이나 일본 정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외신을 막아야 되니까 한국 보도야 그냥 때려서 막으면 되는데 애들 외국 애들 들릴까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외신에서 틀어서 그렇지 한국 언론은 똑바로 이상 못 쓰지 않아요. 못 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언론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그 K-팝 행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의 기사가 이게 이제 이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쓰질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이 졸속 행사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리고 갑자기 끌려온 K-팝 가수들한테도 너무 부당한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연장 상태 역시 잼버리 참가자들을 맞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평가다. 월드컵 경기장은 국내 최대 K-팝 행사인 드림 콘서트를 비롯해 국내외 가수들이 공연이 여러 차례 열린 장소다. 그러면서 뭐 배수 능력이 떨어진다. 잔디 상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유종의 미를 뭐 마련할 것이다. 이 뭔 소리예요 이게? 그냥 느끼라고. 유종의 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유종해버렸는데? 아니 아예 이번 망쳐버렸는데? 정부는 그냥 우리들 정신도 다 그냥 본인들이 지배하고 싶어. 아니 언론이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이동관이 작업한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동가 오기 전부터 줄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눈치 보고. 야, 아유, 잔디가 걱정입니다, 잔디가. 그 잔디 관리가 뭐 거의 10억 이상 들고 뭐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 돈도 돈인데요. 그 관리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더라고요. 참 진짜 너무 우리가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을 하게 되는데 흥분했습니다. 흥분하다가 1시간이 가버렸어, 지금. 흥분할 땐 좋은 친구 술객입니다. 네, 숙취. 자, 어제 제가 다 어느 분들이 술 드셨는지 알고 있어요. 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네이버 평점 4.9 검증된 상품. 음주 후에는 꼭 술겜 한 포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갖고 가셨잖아요, 교수님. 갖고 가서 저한테 제 거 뺏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술 마시고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 지금 어제 그제 계속 연일 약속들이 많아갖고 조금 전에 오자마자 이거 뜯어먹고 맞아요. 지금 먹는 거 오늘 맞아요. 방송 열심히 흥분하면서 했네요. 네, 이거는 뭐 변희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그러니까 술 안 드셔도 영양제처럼 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음주 후에는 꼭 술겜 한 포를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영한네이처에서 같은 만드는 네. 이게 지금 마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복제로 쓰는 건데 맞아요. 아예 저는 그 자매품인 마카산삼을 먹어요. 네, 더 효과가 센. 오, 네. 그래서 영한네이처 가면 술겜 옆에 마카산삼 있거든요. 마카산삼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보양제나 술 깨는 용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마카산삼도. 야 여기 있지도 않은 제품까지 광고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음주 후에 술겜 꼭 섭취하시면은 반드시 그 컨디션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한네이처 검색하거나 031-323-2559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술게임은 맨날 광고하니까 뭐 더 말 드리기도 민망해. 더 광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다음은 스픽스몰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현재 미너회, 폼 클렌징, 쿠키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 중입니다. 스픽스몰 구매 시 스픽스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스픽스몰 검색하셔서 좋은 상품 구매하시고요. 지금 여기 앞에 저희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보이죠? 광화문 살롱에서 만든 유기농 쿠키 세트입니다. 아까 저는 다른 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조금씩 집어 먹었는데요. 광화문 살롱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가 9가지 종류의 쿠키로 구성되어 있고 총 43개의 쿠키를 한 상자에 담아드립니다. 그래서 스픽스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16% 할인된 3만 원에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스픽스몰에서 광화문 살롱 쿠키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한번 드셔보세요. 많이 드셨죠, 근데 아까도 맛있게 먹어요. 안 드셨나요? 예, 네. 한번. 저희가 또 잘 먹어야 또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정말 각자 도생해야 되니까 각자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잼버리 마무리 이후가 더 걱정돼요. 또 국내에서 얼마나 또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 네. 걱정입니다. 그 버스가 지금 전국에서 상암으로 한 1000대가량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제대로 이걸 주차나 뭐 이동 동선이나 그 경기장 입구까지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바리게이트 친다던가 아니면 보안 요원 이런 것까지 잘 돼 있을지 전 좀 진짜 걱정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인터넷 보니까 잼버리복이 또 야매로 막 판매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콘서트장에 콘서트장 들어가고 싶어갖고 청소년들. 이 잼버리에 참가한 학생으로다가 네. 이렇게 해갖고 몰래 싹 해갖고 들어가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그러면 잼버리 참여자들을 데이터로 딱 관리해가지고 맞아. 번호를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가게 하면 그런 걱정이 없을 그게 것 같거든요.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그걸 내가 기대를 못해. 그거 되게 아니,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해전대학교에 예멘 사람들 오지도 않았는데 179명 부평시까지 시키게 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변 대표님도 지난번에만 지적했는데 불특정 다수가 오는 게 너무 위험하다. 금요일 저녁에 또 이게 교통 상황이 엄청 안 좋은데 지금 서울 쪽이. 그렇죠. 비도 오고. 우리 왁자지 거 마무리하는 줄 알고 이제 압수수색 이런 거 걱정을 하게 했는데 아직도 그거 전이군요. 아무튼 장갑차가 또 등장하지 않을까 참 걱정되는 세계적 망신은 진짜 이런 망신이 없는데 왜 그 뒤에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정부가 무능하니까 정말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얻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디서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 경제를 시켜놓고 나라 경제 망쳐놓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더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 대충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정부가 뭐 반성의 기미도 없고 책임지려는 자세도 없고 수습하려는 자세도 없고 그냥 나만 아니면 돼. 너는 알아서 해.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저희 이런 유튜브들 많이 보면서 우리가 현실을 좀 많이 자각하고 정신 차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저희 왁자지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희 오늘 뭐 잼버리 얘기하느라고 너무 흥분했는데 이 시간에 정말 제발 그 콘서트장에서 정말 별탈 없기를 저희가 온 마음으로 다 기도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뭐 어떻게 한마디씩 저희 집회 얘기 한마디 하시죠. 집회 5.18 네. 아니 5.18이 8.15 5시에 광주 민주광장이라 그러나요? 옛날 옛 도청 앞에. 도청 앞에서 이 윤석열 대리 집회. 이번에는 그 송영길 대표도 참여하면서 민형배 이용빈 태극기 촛불 연합 집회에서는 최초로 현역 의원이 참여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 검찰의 이 탄압 수사가 점점 그게 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를 중심으로 좀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8.15 때 모여주시고 8월 19일에는 한동훈 집 앞에서 또 집회가 있습니다. 네. 오후 1시에. 그래서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가시잖아. 네. 아니 이제 8월 15일 날은 네네. 일본 사도광산에 가서 일본 세계유산 등재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등재하려고 네. 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시민단체분들하고 함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은 못 가고 19일 날은 당연히 그러시구나. 당연히 네, 제가 같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뭉쳐야 사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윤석열 정권의 짱돌이라도 던지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가면요. 제가 청원을 올린 게 있는데요. 그 변희재 대표를 법사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라고 올린 청원이 있습니다. 지금 한 2만 명 정도 됐고요. 이제 이게 5만이 돼야 됩니다. 초반에는 속도가 이제 막 붙었는데 뭐 다들 이슈가 너무 다른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지금 속도가 더뎌졌는데 지금 잼버리 때문에 그런데 다시 그러니까 모아야 예, 지금 이 하는 꼴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서 변희재 대표가 어쨌든 한동훈 장관에게 뭐 넌 조작 날조범인 거 아니냐 뭐 등등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성사시켜 주시기를 기원 드리고 사실 5만 명이 돼도요. 법사위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만 명이 꼭 돼야 명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분들께서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그 민주당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그 청원에 꼭 한번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저희 각자 도생하면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